이게 29번 문제가 되게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게 왜 까다롭냐면 제 이제 인강을 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제 어법, 수능어법 6가지 포인트 인강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면 바로 병렬구조 문제랑 오히려 대명사 문제다라고 제가 맨날 얘기해요. 됐습니까? 근데 특히 얘는 지금 얘가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했을 때 쉬운 문제, 어법에서 쉬운 문제는 수일치 그리고 병렬구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바로 바보들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병렬구조가. 이게 왜 그런지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볼게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AND가 나왔어. 그럼 병렬구조 의심해야 되겠네요. 됐죠? 알겠는데 얘를 받아주면 얘고 얘를 받아주면 얘잖아요. 둘 다 가능한 거거든요. 왜 안 됩니까? 오케이? 이 문제 엄청 까다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두 문제는 같은 맥락이죠. 대명사도 마찬가지니까 어떻게 해라? 얘는 해석적인 접근을 가져라. 그런데 내용 파악을 위한 해석이 아니라 어떤 걸, 앞에 있는 걸 어떤 걸 받아주는지를 파악해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결국은 키는 얘가 일단 갖고는 있었던 거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가 누가 봐도 보라는 동사야. 이건 인정해줘. 보는 이제 고개를 숙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 얘와의 병렬인지 맞죠? 그래 인사하다의 병렬인지 지금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신들을 차리세요 지금.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롭다고요. 그리고 매번 나온다. 얘랑 병렬인지 아니면 뭐랑 병렬인지 얘랑의 병렬인지에 대한 문제인 거라고. 됐죠? 선생님 헤헤 말도 안 돼요. 선생님 있잖아요. 만약에 얘랑 병렬이려면 바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이 ing 바이 ing니까 바이는 생략이 가능하죠. 맞죠? 전치사 생략이 가능하니까. 됐어요? 그럼 얘도 가능 얘도 가능이니까 이거 해석적인 접근을 가져야 돼. 잠깐만요. 내 말 들어봐. 만약에 greet 인사하다와 병렬이라면 인사하고 끝나고 다른 행위여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보는 뭐야? 인사의 종류입니다. 인정해주세요. 됐습니까? 인사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니까 얘 따로 얘 따로를 갈 수가 없죠. 얘 안에 얘 안에 얘겠죠.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되셨어요? 뭘로 바꿔야 돼? by moing으로입니다. ing가 돼야죠. 그렇죠. 고맙게도 얘는 해석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해석해도 되지만 그렇죠. 원래 해석적인 접근을 가져야 되는데 인사 이렇게 하는 이것도 인사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인사 따로 얘 따로는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여기서 그래서 얘 범주와의 병렬이 아니라 얘 범주와의 병렬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야? 어떤 이 뺨을 위치시키던지 손바닥을 그들의 손에 손바닥을 위치시키던지 아니면 인사를 하던지 됐습니다. 되신 거예요. 이 문제가 되게 까다로운 해석적인 접근을 가져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에이 넓게 봐야죠. 됐죠. 오케이. 목적 보호 자리에는 뭐가 나와요? 명사 역할이나 형용사 역할이 나오고 make가 나오면 동사 원형까지도 나올 수 있죠. 사역동사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요것 때문에 답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뒷문장은 완전돼야 하는데 바로 pp가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상한데요? 주어 동사가 없는데요? 그쵸? 주어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오케이. 됐죠?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어 비동사가 없다라고 따졌을 때는 이 문제는 뭐야? ing pp 문제가 됩니다. 됐습니까? 현재 분사 써야 돼요? 과거 분사 써야 되는데 나 좀 볼래요? ing면 뭐야? 능동이니까 목적어가 여기 붙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목적어가 없이 전치사 붙고 붙었다는 건 pp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오케이? 그러니까 when이라는 놈이 나왔어. 접속사야. 뒷문장 완전인 건 알겠어. 근데 주어랑 동사가 비동사면 같이 해서 날아갈 수 있다를 중학교 때 배워요. 그래서 날렸어. 그러면 pp가 썼어. 됐죠? 그럼 이 문제는 뭐야? pp인지 ing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만약에 ing면 능동태니까 뒤에 목적어가 바로 따라 붙어야 된다고. 명사 역할이. 됐죠? 그런데 바로 전치사 in이 붙었다는 건 pp 목적어가 바로 안 붙었으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되시는 거고 3번은 됐고요. 4번 같은 경우에도요. 결국은 이거죠. 결국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수동태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야.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 안 붙는 거죠. 맞죠? 뒤에 아무것도 없기 그냥 문장 끝났잖아요. 만약에 능동이야. 무슨 얘기냐면 greeting을 썼으면 greeting, 즉 person greeting을 썼으면 뒤에 목적어가 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니? 근데 목적어 안 붙으려면 being
PP를 쓰는 거죠. 되셨어? 즉 수동태를 쓰는 거고요.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4번과 2번은 같은 맥락의 문제였다. ing PP 문제. 아 얘야 가목적어 진목적어니까. 됐습니까? 그쵸? 5번은 가목적어 진목적어 가져오신 것처럼 이렇게 귀결시킬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되게 좋다라고 봐요. 이 문제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병렬 구조 문제에 대한 까다로움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경계할 수 있고 2번과 5번에 대한 능동 수동 목적어 뒤에 붙는지 안 붙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1번과 5번은 또 같은 맥락이죠. 왜냐면 1번과 5번은 멀리 떨어져 있는 make 그리고 또 요 make 됐습니까? 이 O형식 make, O형식 make 됐어? 요 두 개의 특징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목적어, 진목적어도 쓸 수 있거든 make가 됐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별표를 쳐놓고 이 5가지가 나오게 된 근거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근거를 조금 확인해 두시는 게 요번 6평에서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30번이요.